그래서 지금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빌라왕들 이런 사람들 종부세 네.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그런 물건들이 경매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종부세가 음. 커지면 경매로 처분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최악의 리스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 물건이 물건 번호가 이렇게 세 가지가 네.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매각이 됐죠. 네. 저희 이제 즐경 멤버님이 낙찰을 음. 받은 물건이고요. 네. 결국 이 물건이 1억 3천대 낙찰을 받았는데 네. 인근에서 뭐 1억 7천까지도 전세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어. 그런데 결국은 재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하고. 네. 어.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셔서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잔금도 안 했는데. 어. 그 전에 또 이 물건이 낙찰을 받았을 때 다른 물건 2개 네. 유찰됐잖아요. 재밌는 게 어떤 분이 3개 물건을 다 입찰을 하셨어요. 네. 근데 서류상의 미비로 인해서 다 무효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세 번째 물건도 이분이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어. 이 1번, 2번 물건도 원래 그분이 낙찰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분은 약간 이해관계인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분이 이 낙찰자한테 자기가 인수하겠다, 막 이런 얘기 막 어. 하다가, 그 집 완전 나쁘다라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좋대요. 어머. 안에 실내를 보니까 너무 좋고, 어. 그리고 임차인이 자기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어. 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신축 빌라가 몇 개 없더라고요. 다 올드한 빌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신축 빌라가 필요한데 그거에 비해서 물건이 아직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주 낙찰자는 아주 쾌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낙찰을 잘 받으셨네요. 네, 너무 행복해 하고 계세요. 명도를 안 하게 된 거잖아요. 수리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월세만 받으시면 된대요. 아, 월세. 여기는 월세를 네. 살고 계시는 분이고 아. 무주택자이셔서 월세 세팅을 원하셨던 거고, 그래서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임대 수익을 날 수 있게끔 세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세도, 왜냐면 여기 신축 빌라가 없기 때문에 전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이 동네는 다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누가 전세 사냐고 그 얘기는 근데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기분이 거예요? 안 좋으셨나 본데요. 그리고 여기가 앞에 메인 도로가 많이 막히는데, 삼성까지 가는 게 많이 막히는 길인데 반대로 간대요. 그래서 전혀 안 막힌다고 해요. 출퇴근 시간에 반대길만 막힌대요. 되게 좋은 그래서 거네요. 살기에 너무 좋다고. 왜냐면 바로 앞에 조금만 걸어 나오면 바로 이제 그 메인 작은 도로예요, 이제. 근데 거기에 뭐 상가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치킨집도 있고 막 이래서 살기는 좋겠다. 큰 슈퍼도 있고. 그래서 인근에는 다 낡은 빌라밖에 없고 그 중에서 새 빌라라 수요자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 말고도 몇 개 물건이 더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노리고 있어요. 그죠? 네. 제가 봐도 이거 되게 괜찮은 물건 같아서. 그래서 우리 한 분이 받았잖아요. 네. 다른 멤버들도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얘들이 왜 낙찰이 안 됐냐? 손가락 사이로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서류 미비를 못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엄청 몰리겠네요. 이번엔 엄청 몰리죠. 얘가 이렇다는 걸 다 알았어. 가격도 그러면 한 1억 한 3천 정도로 지난해 차 가격 넘지 않을까 넘을까요? 싶어요. 네, 제 생각에는 지난해 차 가격을 넘어야 낙찰이 될 더 것 쓰는 같은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네, 이제는 너무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너무 아니 제가 봐도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네. 부동산에 가서는 이제 뭘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빌라에 가서 그럼 저는 뭘 보고 와야 되는 건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앞에 뭐 길도 좋고 네, 살기 좋겠다. 있고, 살기도 좋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온라인으로 먼저 다 보고 네. 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 네.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출퇴근을 할까? 아, 교통? 교통. 아. 이 사람들이 가는 그 출퇴근 거리가 막 너무 막 가까이 있는 기업이 너무 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여기에 살까? 협력업체들이겠죠. 삼성 협력업체들이 아마 여기에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세를 선호하는 거예요. 음. 월세를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협력업체들은 전세 자금 목돈을 놓고서는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출을 받기도 그렇고. 회사에서 사택으로 많이 써요. 이런 데들은. 그럼 회사에서 돈을 내준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월세? 보내는 거죠. 그럼 직원들이 머물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집을 렌트를 월세? 해서 렌트를 해서 뭐 협력업체들이 자기네 사택을 짓기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월세를 월세로 내면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을 머물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지역에 그런 삼성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월세를 살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 자체가 여기서 일하러 온 사람들인 거죠. 이 집을 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잠시 머물자 떠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스토리를 좀 듣고 결국에는 괜찮은 물건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전 물건을 잘 고른 게 아닌가. 잘 고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팁을 드리는 게 이제 물건을 검색을 할 때 우리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봤어요. 정말 많이 올려놨어요. 예. 그쵸? 예. 카페 내에서 뭐 평택, 예. 물건 사건 번호 말고도 그 관련된 거 정리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것도 팁이에요. 이 주소를 검색해서 보거든요. 제가 네. 뭐 이 주소가 어느 위치인지도 좀 보다 보면서 뭐 사건 번호를 뭐 검색하기도 했었나? 네. 그랬더니 이제 카페에 있는 물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네. 이 봤어. 사건 번호를 검색하면 우리 카페가 잘 떠요. 음. 왜냐면 다들 매일 물건 챌린지를 해주시니까 지역 분석 같은 것도 좀 검색을 조금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있지만 비규제 지역이 여기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들도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특별한 뭐가 있는지를 좀 검색을 미리 조금 해놓으면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사전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물건은 정말 재밌네요. 네. 궁금하네요. 얼마에 낙찰이 될지. 다음 사람이. 한번 그날 가시죠. 그럴까요? 네. 아마 우리 멤버분들 많이 가실 거예요. 네. 다 같이 나눠 갖자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 중에 누군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일단 한 분이 가져갔잖아요. 네. 근데 이 물건 말고도 연달아서 지금 예정 물건으로 나올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 건물에요? 네. 아니, 이 건물에, 진짜요? 네, 이 빌라에. 이게 1동, 2동 막 몇 동이 있다면서요. 구독자님 재밌으신가요? 구독자님 재밌으면 재밌다고 그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재밌게. 저는 이제 지금 집이 2년 거주가 필수 조건인 아파트거든요. 네. 지금 경매로 집을 낙찰을 받으면 경매로 받은 집을 먼저 팔아야지 세금을 덜 내는 거죠. 혹시라도 팔게 된다면 네. 그렇죠. 그쵸? 이게 이제 그 수익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첫 번째 집을 팔아야 되려면 비과세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 그죠?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거를 투자를 하고 계시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뒤에 것들 자잘한 것들을 먼저 다 처분을 하고 맨 마지막에 첫 번째 그쵸. 집을 파셔야 되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무것도 1주택일 때, 그쵸? 네, 그 아파트, 1주택으로 만드셔서 파셔야 되죠. 그 아파트만 딱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팔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혹시라도 주택 임대 사업자 이런 것에 대한 부활이 된다면 짜잘한 애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은 또 가능할 수도 있죠. 얘가 1주택으로 남아 있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경매를 해서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 전세를 주고 투자금 원금을 회수를 하고 또 집을 사서 또 전세를 주고 또 뭐 투자금 원금을 일부 회수하고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아직 머릿속에는 부동산을 해서 뭔가 경매로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지 다주택자라고만 생각하니까 되게 막 어렵고 큰 거 같은 이 느낌? 내가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건 뭘 좀 내가 알아야 되는 건지 뭐 세금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혜택 같은 거는 아예 기대도 안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 주택 임대 사업자가 부활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시장이 계속 안 네.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묶어서 사업을 그냥 하는 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주택 임대 사업자가 네. 지금이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있어요. 있는데 세제 혜택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네.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그게 세제 혜택이 없으면 내가 이거 왜 해? 안 하죠. 네. 기약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음. 이제 와서 굳이 할 필요가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세금적으로 큰 네. 문제가 되는 건 보유세, 종부세예요. 네. 종부세에 대한 말들이 많고요. 과연 이 종부세가 계속 이대로 있으면 저는 진짜 그 종부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저는 그냥 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아니면 종부세를 그래서 지금은 월세 받아서 내요. 전세금을 회수를 할 때 원래는 이제 지금 딱 요때만 전세가 하락이 됐지만 전세가 계속 네. 올려졌잖아요. 네,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증액 내는 것만큼을 월세를 받았단 말이죠. 아. 그래서 반전세가 그렇게 많이 네.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받아서 종부세 내는 거죠. 아. 온전히 내가 벌어서 종부세 내는 거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고 그래서 지금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빌라왕들 이런 사람들 종부세 네.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그런 물건들이 경매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종부세가 커지면 경매로 처벌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최악의 리스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종부세를 감당할 만큼만 가지면 돼요. 아. 지금은 종부세 카운트가 집채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총 가격으로 카운트를 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카운트를 네. 하기 때문에 작은 거 몇 개 했다고 종부세가 갑자기 막 많이 이렇게 나오는 늘어나진 건 아니에요. 않아요. 과거에는 두 채, 세 채 될 때마다 그 갑자기 막 가격이 막 올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토탈 가액으로 하는 네.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채, 두 채 산다고 해서 종부세가 예전처럼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많이 모여지게 되면 아무래도 종부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1억 원짜리 뭐 2억 원 이런 것들을 그 정도는, 조금 이렇게 네. 몇 개 늘어나도 네. 크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네, 아니다. 맞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 10억 원짜리 몇 개 사면 그러면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죠. 1억 원짜리 몇 개 산다고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걱정할 건 없다. 네. 내가 지금 혹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음, 손해보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뭔가를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몇 개 가졌다가 종부세를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가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 네. 이게 바뀐 게 문제잖아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갑자기 생각을 해요. 바뀐 네, 거니까. 갑자기 오늘부터 발표 오늘부터 에? 오늘부터 왜? 그것도 안 주고 여유 유예기간을 이번에는 또 너무 또 길게 여유를 줘요. 어. 이번 정부에서는. 어. 근데 아마 차츰차츰 예전으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효과적으로 잘 제대로 된 뭐 세제 혜택을 이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재정착을 하는데 좀 힘을 기울여주면 좋겠다. 네. 아주 그냥 예쁘게 말하느라고 힘드네요. 네. 저는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네, 잘하셨어요. 연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약간 스케줄링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물건도 네. 매일 올리시진 않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매일 못 올렸어요. 못 봤어. 어느 날은 네. 막 몇 개를 봐요. 이제 또 어느 날은 아예 못 아예 못 보고. 보고. 네, 좀 네. 약간 이렇게 들쑥달쑥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동할 때와 동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몸에 익었고 연습 게임을 했으니까 루틴이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건을 뭐 한 5일 정도는 물건을 찾으면서 그 중에서 뭐 한 이틀, 3일 정도는 현장 답사 갈 물건들을 좀 셀렉을 해보고 사전 답사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 답사를 간다던가 이렇게 루틴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소액 물건만으로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왜냐면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음. 저도 알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은 막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가시거든. 그럼 나도 가야 되는 거야. 그쵸. 네. 그런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 맞아. 무리에 들어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맞아요. 루틴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네. 만났을 때는 입찰하고 싶은 물건을 네.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물건을 입찰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 다녀오셔서 네. 또 현장에 어떻게 현장 얘기도 전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 다진마미님 하시는 것처럼 잘 따라오시면 6개월 내에 낙찰 받고 임대까지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